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네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리실 수도 있겠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로님의 또 직업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직업 괴담도 들려주실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작의 이야기는 어떨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네로님께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걸음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네로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직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쵸. 전혀 네.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 교도소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의무소방이랑 이제 전경, 의경처럼 전환복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교도소에. 알죠. 예. 정확히는 13년 전까지 있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제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도대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로는 교도소를 14번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많이 한 학교라고도 불리잖아요. 무슨. 그렇죠. 네. 큰 집, 뭐 학교 이렇게 불리기는 하는데 네. 참고로 부모님이 면회 한번 오셨다가 그 택시 기사가 아들이 여기 있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안 받으셨다고. 그 실제로 깜빵 생활에 나왔던 그것처럼 택시 기사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 곳에 있으면서 그냥 네. 사람이 무서운 경우도 많겠지만 거기서 또 이상한 일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네로예요. 이 이야기는 15년 전에 제가 전역하기 1년 전, 16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은 영화랑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폐교도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요. 아, 예. 네. 일단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짧은 이야기 하나 네.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 좋습니다. 네. 이 교도소가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위에 높은 데서 총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거든요. 오이구야, 예. 보면 네모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저희 네모반 있는 데고 1, 2, 3, 4, 5가 각 감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감시대 같은 경우에는 네모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주야 다 운영을 안 하고 1, 2, 3, 4만 운영을 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운동장 있는 것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 맞죠. 그래서 주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거기가 운동장 쪽이라 거기는 야간에는 뭐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주간에만 운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4번 초 야간 근무였어요. 예. 근데 저희가 초소나 이제 감시대 근무도 하지만 순찰을 돌아요. 순찰을 돌면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게 교도소 군데군데 벽에 이렇게 딱딱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죠. 머리를 써서 그 순서대로 돌지는 않아요. 도장만 순서대로 찍지 4번부터 해서 3, 2, 1 해서 안쪽으로 해서 1, 2, 3, 4, 5 돌고 나와가지고 5번 찍고 행정반 가서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출발을 합니다. 4번 감시대에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넘어가요. 쭉 넘어가는데 3번 감시대 보면은 이렇게 총구멍이 나 있어요. 중간중간 총구멍이 이렇게 각 건물로 치면 거의 한 반층 정도마다 총구멍이 이렇게 하나씩 나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3번 감시대 같은 경우는 지하에 대피소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뭐 폭동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글로 다 넣을 수 있게끔. 왜냐면 위에가 운동장이니까 그렇죠. 밑에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는 근무를 서지 않습니다. 제가 순찰을 도는 건 야간 4번 초였고요. 예. 총구멍 있는 데에 바로 옆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가서 도장을 찍으려고 딱 하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야, 예. 총구멍 쪽에서 눈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귀신 이야기를 좀 많이 좋아했어서 예.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눈을 본 건 아니고 눈 같은 게 보였어요. 정확히는. 와. 그러니까 그 완전히 눈을 마주친 건 아니고 순간 도장에만 집중을 해서 찍고 태어난 척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그 아웃사이더의 뭐였더라? 외톨이였나? 그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외톨이. 그거를 부르면서 태연하게 걸어가요. 2번 감시대 쪽. 걸어가다가 2번 감시대 코너 딱 도는 순간 미친 듯이 질주하게 됩니다. 도망쳐야 되니까.
그러고 도장을 다 찍고 이렇게 딱 돌아와서 행정반에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 제가 교도소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는 정말 교도소기 때문에 소년범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의 앳된 얼굴 느낌이었거든요. 뭐야? 제가 얼핏 봤던 거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행정반에 돌아와서 땀에 막 쩔어 있으니까 애가. 그리고 순찰 나간다 그랬는데 뭐 평소에는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달밤에 체조하고 왔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대장님이 딱 보시더니 너 뭐 봤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예. 당연히 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그거를 본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혼자 본 게 아니구나. 근데 뭐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냥 다 무서워만 한 거죠.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귀신을 본 이야기고요. 아니 그러면 네. 그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똑같은 네네. 걸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존재를 보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예. 그 교도소가 5번 있는 데 쪽은 또 안쪽에가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사동이 하나가 있어요. 예. 거기는 원래는 남자 교도소로만 지어진 데인데 그 여자 사동이 따로 있어서 따로 벽이 있고 이렇게 또 따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 근데 그 정도 갓난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예. 본 거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는 소년범들도 있었다고 해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소년범들이 아예 없는 그런 교도소였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교도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수용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역할 때쯤 해가지고 그 근처에 교도소를 새로 지었어요. 아. 네, 거기는 이제 완전히 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본 그 나무 바닥으로 돼가지고 막 굉장히 추워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 보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오래된 교도소입니다. 아, 어디 교도소인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될 건 없기는 해요. 이미 뭐 그쵸. 운영을 안 하는 데긴 하니까. 그리고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데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게 이제 몇 군데가 있어서 사실 좀 약간 특정은 안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근처 민가랑은 또 어떻게 보면 엮여 있을 수 있어서. 와, 네. 아니 근데 네네. 그 총구멍이 있다는 게 더 소름 끼치긴 하네요. 총구멍이 있다는 뜻은 네. 누군가가 뭐 탈옥을 하거나 반란이 일어났거나 그래서 총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총을 맞은 총구멍이 아니고요. 우리가 총을 쏘기 위해서 그 초소마다 구멍 나 있잖아요. 아, 그 총. 총구멍. 나는 그 벽에 총을 쏴가지고 그 총구멍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런 총구멍은 아니에요. 깜짝 놀래라. 한짝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총을 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탈옥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보면 발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 뭐 학교를 가봤어야 알지. 그건 그렇죠. 네. 그래, 총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 누가 총을 쏴가지고 그렇게 구멍이 그게 났구나. 안쪽으로는 이런 줄 안 나 알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가 네.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귀신을 2번 봤어요. 정확히는 본 거는 2번인데 그 2번이 다 그 교도소에서 봤습니다. 보면은 2번 감시대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2번 감시대에서 예. 보면은 바깥쪽으로 민가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직업 약간 체험 비슷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소자들을 담벼락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인솔해서 가서 거기서 농업을 하고 뭐 벽돌 공장도 있고 한 공간인데 제가 써놨다시피 2번 감시대에서 그 민가도로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문이 열리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으로 갈 때는 문 2개를 동시에 열어서 민가도로를 차단을 하고 들어가고 또 2개를 동시에 닫아서 단절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건데 예. 그 민가도로까지 한 150m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날도 4번 초 근무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4번 초 근무라고 하면은 12시에서 2시. 그 시간에 근무를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군인분들 야간 근무 쓸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짬밥 좀 차면은 다들 알잖아요. 좀 졸면서 이제 예. 좀 졸다가 그 후임들이 무전하면은 뭐 어디 근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무전기만 들어가지고 뭐 이상 없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좀 돌았어요. 그 안에 총 들고 돌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예. 그 민가도로 쪽에서 다리가 하나 보여요. 눈길이 딱 꽂히는 그런 다리가 하나 있는데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고 저기서 뭘 찾고 있길래 저렇게 기어가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기어가면서 제 시야에는 그 창고에 가려지니까 중간에 그 문 있는 데만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다리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떨어져서 찾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기어가는 건지. 그래갖고 몇 분 동안 또 대충 이제 근무 서면서 돌다가 딱 그쪽을 봤는데 여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내 입이 점점점 찢어지면서 귀로 올라가요. 한쪽만. 예. 새끼 나 봤네? 약간 이런 느낌? 순간 그때 또 딱 드는 생각이 눈 마주치면은 뭐 된다. 바닥에 눈을 딱 깔고 또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해요. 그 감시대를. 그러니까 감시대라는 게 보통 SUV 정도 사이즈의 그 테두리를 돈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만 보고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았어요. 그 짬밥에는 이렇게 돌면 안 된다 싶을 정도의 속도로 그냥 계속 돌았어요.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난 못 본 거야, 난 못 본 거야, 난 못 본 거야 하면서 계속 돌았어요. 그러다가 1층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쾅쾅쾅 두들겨요. 딱 밑을 보니까 교대자가 온 거예요. 위에서 버튼을 눌러야 열리거든요. 문을 열어주고 올라오는데 열이 받았죠. 왜냐면 교대자가 저보다 고참인데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무를 안 서고 잔 것도 아닌데 보고를 안 하니까 이게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야 너 이 씨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입술은 퍼렇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땀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저쪽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쪽 절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화났던 게 한 번에 확 누그러지듯이 제 어깨를 탁 잡으면서 너 뭐 봤지 이러는 거예요. 또 그 고참이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됐구나. 나 지금 진짜 뭐 됐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든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좀 이따 얘기하자, 아침에 얘기하자, 뭐 점호 끝나고 모여 이거잖아요. 예. 갔는데 잠도 안 와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잠도 안 오고 그렇고 아침이 됐죠. 예. 근데 점호에서 저를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호 열애를 하고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딱 찾아갔죠. 예. 그랬더니 너 여자 봤지? 봤습니다. 하니까 힐 신었지? 오! 예, 맞습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예, 눈 봤냐? 아니요, 눈은 안 봤습니다. 잘했다. 너 눈 봤으면 돼, 임마. 왜요? 이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군대에는 보통, 부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군번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짬밥 차이. 저희는 부대의 특성상 네. 규모가 작아가지고, 기수당 한 2명에서 많으면 3명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면 보통 한 기수에 2명씩 있거나 뭐 3명씩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군번이 1명인 거예요. 네. 자대를 바꿔봤는데 우리 아버지 군번만 1명인 거예요. 뭐지? 처음엔 이 생각했어요. 뭐지? 했는데 고참들이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게 이유는 알려고 하지 말고 니네 아버지 1명이니까 잘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군번이 왜 1명인지 아니? 모릅니다. 똑같은 거 봤어. 근데 그분이 사람이 정신을 놓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 눈을 보고 거기까지 자기가 들었다고 했어요. 눈을 봤는데 눈이 어땠다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떻길래 그러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 이후에 그 고참이 행정반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그 근무지에는 넣으면 안 된다. 안 넣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만 쓰게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도 후임들을 봤잖아요. 쭉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근무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휴가가 한 번에 좀 몰려가지고 저희가 근무자가 좀 부족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제가 그 근무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근무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짬이 됐는데 올라가게 됐는데 제 11개월 후임이 저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번에 5번 초였어요. 제가 2시부터 4시죠. 갔는데 정말 거의 달리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야간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하지 하는데 딱
딱 드는 생각이 저 새끼 맞다. 어떡하지? 나 얘한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일단 교대를 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했죠. 눈 봤냐? 봤대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의가사 전역을 합니다. 와, 그 눈에 뭔가 있나 보다, 진짜. 와. 그러고 나서 목격자는 더 이상 안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네. 절대 그 없었고.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텀, 이렇게는 한 명씩 본 거예요. 근데 눈을 봤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다리만 보고 무서워가지고 바닥 보고 걸었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입까지는 보고 근무를 섰던 사람들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전역을 했고요. 야,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네로님께서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들려주셨어요. 네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도 정말 무서웠지만 이 두 번째는 기억에 선명하게 남겠네요. 확실하게. 솔직히 정말 이뻤어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네. 정말 너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m 플러스 알파 거리잖아요. 예. 이게 직선 거리로 150m 플러스 알파예요. 근무지는 5층 높이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야밤에 달도 안 떴었어요. 예. 보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뭐가 있어도 보이면 이상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맞네. 밝은 상황이 아니니까. 네.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 거리면은 정말 뭐 몽골 사람이 아니고서는 몰라봐요. 낮에도 사실 우리 고참들 거기 그러고 지나가면은 저 양반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저 양반이 누구다 이거 못 알아보거든요. 맞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가로등이어도요. 가로등이 네네. 위에서 아래로 내비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굴 쪽에 그늘이 엄청 져요. 그쵸. 얼굴을 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 와. 그러면 네로님 네네. 오늘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저희 참여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직업이시긴 하거든요. 네로님이. 어떤 현직 말씀이신가요? 현직, 아니면은 현직. 네네. 그래서 그 현직에서도 겪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네네. 여쭤는 봤는데 안 그래도 없진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을까 해서요.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귀신을 살면서 딱 2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는 아닙니다. 네, 영화는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어쩌다가 귀신을 본 그런 느낌으로 2번 본 거예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안에 있었던 거고 어렸을 때 왕따랑 가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신데 옛날에 아들 키우면은 애를 많이 드는 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럼 유독 심하게 드셨구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저도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해요. 그게 한 아이고. 5번 정도 되고 네. 방황하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탑차에 7번 해가지고 죽을 뻔한 게 한 번 해가지고 6번에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가 꺼냅니다. 예. 그래갖고 제 별명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네로로 하셨구나. 네네. 오. 근데 4번째쯤부터 촉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있고 뭔가 영적인 거에 의한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뭔가 깨름칙하고 뭔가 쎄하고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사고가 나요. 네. 예를 들면은 대학 때 담배 피러 가자 그러는데 괜히 일어나기 싫은데 나 일어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일어나다가 괜히 책상에 발을 찢고요. 그러고 골목을 쭉 뚫고 지나가면은 빠른 길인데 오늘 왠지 저길 가기 싫은데 해서 돌아가다 보면 뭐가 쿵 해가지고 딱 골목을 보면은 제 머리통만한 화분이 갑자기 떨어져 있고요. 예. 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촉이 그냥 뜬금없는 그런 쎄한 촉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좀 느끼는데 제가 한옥목수다 보니까 한옥목수라는 지금 직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한옥나무로 이렇게 짓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신축을 할 때도 있는데 네. 문화재 보수를 갈 때가 있어. 문화재 보수. 예. 네. 보통 400년, 뭐 짧게는 100년, 뭐 길게는 700년까지 된 집을 뜯고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내고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기까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네로님에게도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인의 겪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분들이 겪었던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돌비님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래요.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집을 짓는다거나 특히나 나무를 다룰 때 그때 네. 무슨 일들이 꼭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땅과 나무 그 두 네. 개가 관련이 되었을 때. 그래서 다음번에 그 이야기로 꼭 네.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야기도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를 섬뜩하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직업괴담도 특히나 한옥 목수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네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조금 특이하죠. 특이한 게 바로 한옥 목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쪽 직업에서 어떤 미스테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는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 괴담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로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은 저번과 좀 다른 주제가 될 것 같긴 해요. 뭐, 다르다면 다를 수 있고,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만, 볼 수 있다 없다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직업 자체가 좀 희소해요. 한옥 네네. 목수를 하고 계신데 한옥 목수를 하다 보면 문화재나 이런 복원 쪽에도 관여를 한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문화재가 있고 이걸 뭐 보수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정도로 알지 어떤 일들이 있다 이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네로님. 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죠?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네, 네로예요. 저는 일단 영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살짝 담갔다 빼는 그 몇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귀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기운. 네. 그 비슷한 사건이 한 2번 더 있으면서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감이 좋아졌어요. 오. 네. 물론 이제 인간 생사의 개입을 딱 한 번 해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나서는 제가 오지랖이 넓은 편인데도 무시하고 그러는 편인데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실제로 저는 20평 투룸에 혼자 사는데 집에 반려령이 있어요. 이거는 제 아는 형님이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쁜 애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셔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제가 좀 IoT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가지고 부엌, 작은 방, 화장실 이렇게가 터치식 스위치를 쓰는데 이 친구가 좀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식사 때 귀신들이 먹을 수 없는 그 왜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고 마늘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먹거나 아니면은 집에 주전부리가 좀 떨어졌다거나 하면은 지금 사실 주전부리가 좀 떨어졌어요. 네. 내일 사러 갈 건데 이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는 해 놓은 건데 통화할 때 이렇게 전파 방해를 해요. 에? 이렇게 멀리 들리게요? 이거는 약한 거예요. 좀 예. 심할 때는 제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3초 딜레이가 걸려서 들린다 라고까지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추천해준 형님이랑 지난번 시참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그 형님이 야, 걔 왜 이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과자 안 사놨다고. 네, 그래서 예. 이제 뭐 씻을 때 터치식이라 그랬잖아요. 불도 끄고 그래요. 그러는 친구인데 어쩔 때 지가 기분이 좋으면 예를 들면 제가 집에 그 양념 안 된 후라이드 치킨 이런 거를 사고 들어오면 불 켜주기도 해요. 한두 번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그런 감정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고나 혹은 인간의 어떤 실수인지 귀신의 장난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좀 그 감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운이 정말 강한 영이 있으면 그 연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 외에 혹시 해리포터 보셨을까요? 알죠. 거기 보면 디멘터라는 기운 빨아먹는 그런 존재가 나와요. 그건가? 조상사자 같이 생긴. 눈 얼굴 뻥 뚫려 있고 그거. 네, 이렇게 후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용 타고 다니는 애. 아니요. 후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날아다니는 애들. 그죠. 네. 근데 그 꼬리 쪽에 약간 분자 이동 비슷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비슷한 연기는 아니고 아지랑이도 아니고 그 중간 애매한 그런 식으로 보여요. 정말 강한 영이 있을 때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터주인 것 같긴 한데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10년쯤 지나면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사실상 직업 괴담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상 네로님이 이런 느낌으로 느끼니까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겪었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한옥 목수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화재 보수도 많이 해요. 근데 모든 문화재에 터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장소가 너무 방치가 오래됐거나 그러면 그 터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택신이나 터주들은 집이나 터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옛집이나 촌집을 구매하신 분들이 리모델링 같은 거 하다가 사고 나거나 아니면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게 다 그분들이 너 해서 그런 거다라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터에서 그 땅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건드렸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 집에서 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건드렸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문지방 많이 없애잖아요. 그런 거부터가 옛집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문지방.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좋아서 한옥 목수지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이쪽 바닥에서는 새끼 목수라고 부릅니다. 막내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표현으로 오야지라고 하고 저는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보통 우리 사수들급은 문화재 보수 자격증이 다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보수도 하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드릴 이야기는 문화재긴 한데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했던 곳인데 제가 현장에 나간 게 두 번째 현장이었던 그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별채가 있고 본체가 있고 별채는 일자로 있고 본체가 옆으로 기역자인데 그 거울로 비친 기역자 있죠? 그렇게 해서 있고 가운데 마당에 있는 그런 식의 구조의 집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별채 툇마루에 연기 같은 게 보였어요. 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근데 제가 이제 그 느낌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이게 느낌이 어땠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딱 다리 꼬고 긴 곰방대 끝을 이렇게 잡아서 물고 담배 한 대 딱 피우면서 너 뭐냐라고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니놈이 어딘데 여길 들어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남의 집엔 왜 왔니?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느낌? 느낌이 그런 거예요. 본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고 따뜻한 느낌으로 시골집에 온 듯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고 저희가 연장을 딱 내리고 하니까 연장 사인대를 그 연기에 쓱 지나가더라. 그냥 이걸로 뭐 하는구나 하고 보고 가는 느낌. 이제 기둥을 보수를 해야 되니까 보조 기둥을 2개를 받칩니다. 원래 기둥에다가 2개를 받쳐놓고 저희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이음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썩었으니까 그쪽으로 집이 기울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짝. 딱 원래대로 다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바로 잡는 거를 저희가 집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을 잡으려면은 어쨌든 기둥이 보수가 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보조 기둥을 세우고 집을 먼저 잡아요. 잡아놓고 그 원래 기둥 썩은 만큼을 띄워놓는 거죠, 살짝. 그렇게 띄워지게끔 이렇게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한 나흘 동안 집을 잡았어요.
지붕을 안 걷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된 거죠. 나흘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고 대표님이 톱을 딱 드는 순간에 예. 원래 기둥 주변으로 그 연기 같은 게 빙글빙글 도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야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 하면서 뒷짐지고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이미지 비슷한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인 건 아니고 눈을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보인 건 아니고 느낌으로 연기가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표님이 저한테 막내는 저희 가서 저거 좀 정리 좀 하고 있어 해가지고 저는 빠집니다. 네. 그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쿵 해요. 나흘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받쳐져 있던 보드 기둥 하나가 터진 거예요. 이게 터졌다는 게 폭발하듯이 터졌다가 아니고 쓰러진 거죠. 갑자기. 와, 예. 하나가 딱 쓰러지면서 원래 기둥이 그 초석을 뻥 하고 때린 거예요. 그게 쿵 한 거죠. 진짜 땅에 울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작업하던 사람들 다 놔동그라지고 엎어진 김에 쉰다고 잠깐 쉬면서 있는데 그 영감님 같은 느낌이 또 텐마루에 그대로 있는데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던 연기 같은 그런 덩어리가 아니고 약간 일렁일렁 하는 게 약간 절레절레 하는 느낌. 오, 희한하게 느끼신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만 흡연자거든요. 쉬는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나가서 흡연을 딱 피우고, 딱 들어왔는데, 대표님이랑 다시 보조기둥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쪽 마당 있는 쪽에 보이는데, 약간 이제 됐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가 쓱 사라져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작업을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터주급 연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그때 이후로부터, 네. 그 어르신이 알았나 보다, 네로님이 날 느낀다는 걸.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도가 점점 좋아지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뭐 예. 그렇죠. 그렇게 저는 쭉 작업을 했죠. 다른 현장, 비현장, 조현장 이렇게 쭉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몇 달 후에 5번째인가 6번째 현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어떤 학자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집을 보수를 해요. 네. 지붕 있는 데가 썩어서 보수를 해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석가래 뜯어내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어딘가가 썩었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나무들이 썩을까요? 아니면 새로 보수한 부분이 썩을까요? 새로 보수한 부분이 썩지 않을까요? 일단 정답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그 현장은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보수를 보통 하면은 약간 침식당한 것처럼 약간만 썩고 원래 있던 데들이 쫙 썩어 나가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봐요. 사실. 예. 근데 이 집은 참 특이하게 보수 한 대만 다 썩어 있고 오히려 원래 있던 나무들이 살짝 침식당한 느낌으로 썩어 있고 물론 이게 보수한 지도 30년은 된 집이에요. 예. 근데 약간 침식당한 정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굳이 여기에 이만큼이면 보수 안 해도 돼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그대로 냅뒀으면 이 정도겠다 싶은 정도 썩어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나무들은. 네. 근데 신재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가지고 보수를 몇 차례를 다녔는데 이상하잖아요.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대표님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하니까 대표님이 덜 건조된 나무를 쓰면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한 대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거는 내가 봐도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네, 그 정도로 썩어 있었어요. 예. 왜냐면 25년 넘게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봐도 이상할 정도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집은 뭐 저야 사실 그래요. 막내니까 대표가 그렇다면 부른갑다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집이 정말 특이했던 게 예. 대문을 딱 열고 발을 딛는 순간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때였거든요. 아직은 좀 따뜻할 때. 근데도 그 공기는 차가운 찬바람이 부는 시즌이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을 딱 딛는 순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들어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이. 돔이 하나 있다라는 느낌 비슷하기도 하고 결계 같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애니메이션 저기 중에 뭐 보면 이렇게 손가락 2개 이렇게 딱 꽈가지고 그 영역전기에 물려가지고 하는 그 주술 회전. 예, 주술 회전. 약간 그런 느낌의 아공간에 아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는 굉장히 따뜻하다. 이거 뭐지? 하고 일을 했죠. 근데 일을 하는데 저도 그때는 후임이 있었어요. 완전 막내는 아니었고 오, 예. 후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저희가 그 연정이라고 하는 대못이 있어요. 길이가 한 10인치 정도 되고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대못 같은 거라 이제 일반 망치로는 못 받고 오한마로 때려 박아야 되는데 막내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표님이 막내한테 뭐 좀 사와라 해가지고 철물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대문을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왔어 하면서 딱 쳐다보는데 그 등 뒤로 시꺼먼 게 그냥 시꺼먼 게 아니에요. 시꺼먼 게 진짜 무슨 멧돼지가 돌진을 하는 느낌 비슷하게 그 대문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달고 왔다. 진짜 이거는 뭐 달고 왔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공간 같았다고. 전혀 다른 공간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 문을 못 뚫고 들어와서 튕겨 나가면서 쓱 돌아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일 있겠어 했는데 이 친구가 왔으니까 하던 작업 해야죠. 예? 보안말을 들고 딱 치는데 지 손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하는데 이거를 한 손이 미끄러지면서 망치 대가리 쪽으로 밀리면서 그게 조준이 잘못돼서 연정이랑 그 보안말 손잡이랑 그렇게 캉해가지고 찝어버려. 피도 조금 났고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충격 때문인지 뭐 근육에 손상이 간 건지 다음날 보니까 진짜 손이 거의 2배는 통통 부었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 현장에서 철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젊은 친구였거든요. 20대 중반 일했던 친구니까. 부모님 일을 돕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집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아, 예. 저희가 지붕을 보수하려면 그러니까 석가래를 보수하려면 지붕을 다 걷어야 돼요. 근데 한옥은 나무 골조를 지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얹고 그 위에 기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기와를 내리고 흙을 걷어내면 그 석가래는 흙 가루 같은 게 막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석가래랑 석가래 사이에 또 판을 쳐가지고 안새게는 하긴 하는데 해체 과정에서는 그게 흘러서 들어가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흙이 묻으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와공분들은 입에 담배 한 대 딱 꽂아물고 그냥 막 성큼성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라 그러면은 그렇게 못 다녀요. 저 사람들은 진짜 뭐 능력이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딱 쳐다보는데 그분들 발에 하얀 연기 같은 게 둘러져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안 나게 안 미끄러지게. 근데 저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이 양반 담배 진짜 좋아하는 양반이다. 이 집 지키는 존재는 담배를 진짜 좋아하는 존재구나. 이 생각이 그냥 딱 들었어요. 갑자기.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I found a spark in the dark on a scratched old disc. One song, one heart, passed hand to hand like this. You caught the first refrain, your eyes lit up and stayed. A small room felt like the stage when the first chord came our way.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out loud. Out, out, out loud. Out, out. From bus stop wires to market floors, from late night trains to schoolyard doors, we trade the truth in melody and make a whole world breathe with me. A stranger laughs and joins the line, three more voices at the same time. What was mine is now yours too, and every echo sounds brand new.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out loud. Gold, just a living fire we hold. One refrain, can't wake to sleep in. One true chorus keeps on reaching. When your voice meets mine tonight, the room turns gold, the room turns light. Share the song. 그러다가 제가 지붕에 올라가야 될 일이 생겨요. 이제 와공분들 다 철수를 하고 올라갈 일이 생기는데, 추녀 쪽에 그 코너 쪽에 있는 그 커다란 그 추녀라고 하거든요. 추녀 쪽에 보수를 하러 딱 올라가려는데 거기에 그 허연 연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너는 올라오면 다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생각만으로 해야 되는 말인데, 야 이거 괜찮나? 라고 입 밖으로 꺼내버린 거예요. 아, 네. 그 현장에 지금 저랑 제 사수랑 둘만 남은 상황. 원래 다 있었는데 다른 현장 마무리 하고 와 하면서 대표님 가버리고 저랑 사수랑 둘만 남은 상황. 제가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던 사수가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 밑에 강목 주워다가 계단처럼 이렇게 박아가지고 해놓고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거 안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느낌이 저는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나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못을 치니까 그 연기가 사라져요. 그래갖고 이제 됐다 하니까 사수가 저를 쳐다보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다시 일을 해요. 네. 그냥 그러고 마무리하고 저희가 철수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저희 회사까지가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 현장 갈 때는 제가 제 차를 갖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챙길 연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막내 차를 타고 같이 갔다가 막내는 먼저 빠져가지고 제가 사수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수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1시간 반쯤 갈 때 사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 숫돌 통째로 다 놓고 왔다. 숫돌이라는 게 저희가 끌이라고 조각할 때 쓰는 그 연장을 갈기 위해서 저희가 숫돌을 챙겨 다녀요. 근데 숫돌이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다 하면은 거의 한 진짜 돈 100만 원 나오는 그런 거라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저한테 막 미안하다 막 이러는데
저야 뭐 사실 홀몸이고 그 양반은 가족도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저는 상관없다. 근데 저기 사수 7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 건데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미안하니까 밥은 자기가 사겠대요. 돌아갑니다. 딱 수도를 봤는데 정말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자리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봤지? 하면서 그걸 챙기고 차로 한 15분 정도 있는 읍내에 나가서 짜장면 짬뽕 시켜놓고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먹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조명 이게 딱 두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겨울로 들어서는 때였잖아요.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산속은 해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명을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 조명 딱 이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죠. 그 대표님이 조명 챙겨서 갔나요? 하니까 아닐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 챙겼던가요? 하니까 아닐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명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수 같은 경우는 키가 좀 많이 크거든요. 이 양반 머리에 부딪힐 정도니까 거의 뭐 저보다 한 10cm 정도 높은데 하니까 시선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걷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꼼꼼하게 다 뒤져보고 이제는 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 생각으로 꼼꼼하게 뒤져보고, 뭐 돌비님도 흔히 뭐 아시겠지만 저에게 향이 없을 때는 담뱃불로 이렇게 어디서 본 건 있으니까 대문 앞에서 담배를 하나 불을 딱 붙여가지고 딱 놉니다. 근데 바람도 안 불었거든요. 정말 빠르게 쫙 타요.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 귀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저희 이제 갑니다. 담배 한 대 올려드렸고 저희 이제 갑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고 빈집에다 인사를 한 거죠. 정확히는 사수가 봤을 때 이상하지. 그러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그 왜 우리가 후진 놓으면은 장애물 있으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고 나서 쿵이잖아요. 그쵸? 보통 이게 상식이잖아요. 아무런 경고 없이 뭐가 쿵해요.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절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 하고 딱 봤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멀쩡한 일자로 된 전봇대인데 범퍼는 멀쩡한데 후미등이라 그러죠? 네네. 후미등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담배 한 대를 더 올립니다. 저희 이제 진짜 갈 거니까 잡지 마세요 하고 딱 놨는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쫙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담배 필 때처럼 조금 타고 딱 멈췄다가 조금 타고 딱 멈췄다가 또 조금 타요.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딱 타고 출발을 합니다. 예. 그때부터 약간 배웅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오면서 사수한테 말을 하죠. 예. 나 거기서 이런 거 봤다. 막 얘기를 하니까 사수가 그러더라고요. 또 혹시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 그렇지. 예. 아무 일 없어도 뭐라 안 할 거니까 좀 부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저희는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오후 3시에 출발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연기 같은 거를 느끼고 뭐 터줏대감 같은 그런 네네. 터주신 같은 분들도 만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이 예. 이런 문화재든 어쨌든 한옥으로 짓는 곳은 나무를 사용하니까 네네. 나무에만 붙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땅과 붙어 있잖아요. 네. 요즘엔 다 아파트니까 네네. 이제 아파트에는 나무가 좀 많이 적잖아요. 땅이랑도 멀리 떨어져 있고 위로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이런 집들은 땅의 네. 기운과 그리고 나무가 많이 쓰이니까 거기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느낀 걸로는 그런 걸로 남아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뭔가 재해를 지내거나 뭐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재해를 지내주거나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데는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었고 종갓집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었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린 데는 그 건물 자체가 대사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죠, 지은 예. 건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는 거기서는 아무것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오, 향교? 향교인가? 맞아요. 향교 같은 거. 그쵸, 향교.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서원, 향교 뭐 비슷합니다. 사당 같은 데는 있어요. 근데 서원이나 향교 같은 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껴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돌다 보면 어떤 뭐 터주신 이런 게 아니라 와 네네. 진짜 이거는 미친 악귀다. 이건 진짜 큰일 난다. 뭐 이런 악귀가 보이거나 느낀 적은 없으신 거네요. 검은 거. 그냥 그게 악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이게 컬러감 자체가 틀렸어요. 달랐구나. 컬러감 자체가.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터주의 그 강한 영들은 정말 연기가 담배 연기 같이 허해요. 색깔이. 근데 그 존재는 태어나서 정말 그런 건 처음 봤고 사실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보기는 합니다.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예. 들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들이받는 느낌은 안 났는데 들이받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이야.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짐승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강원도다 보니까 네. 사실 밤에 운전하고 이러면은 짐승 많이 마주치거든요. 그래도 오늘 네로님께서 이게 듣기 네. 힘든 얘기거든요, 저희가. 네네. 어디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로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한옥 목수 일을 하면서 겪는 미스테리한 일들, 그리고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뭐 보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어떤 형체들이 관여를 한 경우도 있다라고도 들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네로님께서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